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벽난로 공장. 벽난로를 만들기 위한 철판 작업이 한창인 이곳. 얇은 철판들이 여기저기서 모양을 내고 있다. 난로의 주 목적은 지금 열을 내고 난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가 두꺼우면은 그만큼 난방이 늦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때문에 철판 하나의 두께는 4mm를 넘지 않는다. 이런 얇은 철판들은 알맞게 절단돼 벽난로의 강면을 이루게 된다. 벽난로 하나에 들어가는 철판도 꽤 많은 양이다. 난로가 한 대가 조립하기 위해서는 약 한 15개 정도 조립이 돼야 한 대가 나와요. 철판들을 이어붙여서 조금씩 벽난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벽난로에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접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난로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고구마를 구울 수 있다는 바로 이 원통. 이거는 단지 고구마통만이 아니고 우리 열량에서도 우리 난방을 하는 데 대해서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고구마통이 벽난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난로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마통 설치에도 과학이 필요한 셈이다. 이제 불꽃이 열을 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 것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닿으면 어느 정도 열기가 좀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벽을 타고 열이 나오겠죠. 벽난로 속 고구마통은 난로 아래에서 발생시킨 열을 잠시라도 더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열을 더욱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고구마통 아래에 철판을 덧대준다.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은 몇 대 되지 않는다. 하루에 한 7대? 7대 정도요? 예. 한가 할 때 여름에 미리 만들어. 그런데 여름에 미리 생산해 놓은 난로는 곳곳에 녹이 생겨 문제다.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 공장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이거 쇼트 아래에요. 쇼트 아래. 이 조그만 쇠구슬이 녹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사방에서 치니까는 회전해서 돌아가면서 쇼트 아래 부딪히면서 거기에 대한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용접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용접 똥 같은 게 묻었으면 그것도 제거를 같이 해줘요. 녹이 쓴 난로가 새 난로로 변신하는 과정. 먼저 난로를 기계에 넣은 후 쇠구슬과 모래를 몇 분간 쏘아준다. 이때 녹이나 이물질들이 대부분 제거되는 것이다. 녹 제거 작업을 끝내고 등장한 난로는 새 삶을 시작하는 셈이다. 녹을 벗겨낸 후엔 남아있는 먼지나 쇳가루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준다. 마무리 손질까지 끝내고 나니 간 만들어낸 난로 못지않다. 이렇게 녹 제거 작업이 끝난 난로는 완벽한 변신을 위해 도색 작업을 하게 된다.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간. 먼저 난로 겉면에 불을 쐬어줘야 한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난로 곳곳에 생긴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철판에 차기 전에 물기가 있어요.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물기 말린 다음에 칠해야 잘 먹힙니다.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센 화력의 불을 계속 쐬다 보니 덩달아 얼굴도 벌개진다.
한겨울에도 땀이 멈추지 않는 작업자. 복장부터 심상치 않은 다음 작업은 바로 도색 작업이다. 마스크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불에 녹지 않는 내열 페인트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안 닦이죠. 페인트가 묻었기 때문에 안 닦이죠. 작업장 곳곳에 묻어있는 페인트.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거 하얀 걸 하죠. 여기서 1차 걸러주고 이 필터를 설치해 놓고 이 꼭대기 부분은 스스로 또 이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후황에서. 위험한 일이지만 벽난로 작업에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도색 작업. 벽난로는 외관도 가격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작업실에서 벗어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도색 작업까지 마친 난로의 마무리 단장. 오늘 하루 만에 이 벽난로는 묵은 때를 벗고 윤기 나는 새 난로가 됐다. 이 과정을 거친 난로들이 있는 곳. 언제 녹슨 시절이 있었냐는 듯 새 주인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단체로 주문이 들어왔다. 난로로 가득 찬 트럭. 하루 7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꽤 많은 양이 팔렸다. 117대. 어디로 간다고? 제주도. 펜션이 많은 제주도에서 벽난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요즘 벽난로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 사장님, 자 조심히 잘 내려가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단장을 마친 난로들이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저의 바람은 소비자들이 항상 따뜻하니 한겨울을 지냈으면 내가 만든 물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의 한 주택에서 벽난로 설치 요청이 들어왔다. 요즘 벽난로는 워낙 일반화돼서 구매가 늘고 있는 추세. 워낙 뭐 기름값도 비싸고 그런데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제일 많이 하시죠. 오늘 설치할 난로도 고구마통이 설치된 벽난로. 만만치 않은 무게에 두 사람이 한 번에 옮기질 못할 정도. 가다 쉬어. 하나 둘 셋. 몇 번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벽난로가 설치될 집으로 들어왔다. 난로의 위치도 집안의 구조를 생각해 정해야 한다. 지금 심야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요. 심야 보일러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전기 난로는 건조하고 냄새 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난로들 뭐 알아보니까 그래도 이 화목 난로가 열 전도율도 좋고 설치하기도 간단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연통을 집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밑뒤로 와. 멀쩡한 벽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게 이제 코어 구멍 뚫는 날이요. 창문 위쪽에 연통이 빠져나올 위치를 정하고 벽을 뚫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게 지금 울퉁불퉁해서 어떻게 잡지 못했어. 시멘트와 벽돌로 채워진 벽을 연통 모양 그대로 뚫는 작업. 한참이 지나서야 힘들게 구멍이 뚫렸다. 뚫어놓은 벽의 무게만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힘든 작업이다. 벽 사이에 박힌 철근까지 절단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다. 집 안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벽을 뚫어준다. 이제 남은 것은
연통을 밖으로 빼는 일. 이중간이 일로 통과돼가지고요. 이제 밖으로 연통이 위로 올라가죠. 저 처마 밑에까지는 빼야 됩니다. 밖으로 빼낸 연통은 이중의 통으로 연결된다. 집의 구조와 재료까지 생각해 연통의 구조를 결정한다. 저기 보시면 벽에 나무도 있고 스티로폴도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 단감만 있으면 그 열이 그냥 전달이 되면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연통 겉을 하얀 솜으로 감싸고 밖으로 또 하나의 연통으로 에워싸면 된다. 이 하얀 솜은 바로 유리섬이요. 그렇죠. 유리에서 다 뽑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을 차단시켜주고 불에 안 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지 이게 불이 안 탄다고요. 예.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연통을 집 안팎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벽난로 연통 설치는 지붕의 높이도 고려되는 작업이다. 밖으로 빼낸 연통과 90도 각도로 또 하나의 연통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연통 길이의 비율과 지붕의 높이. 이 모든 것이 계산된 후에 연통이 설치되는 셈이다. 이제 이 벽을 통과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옆으로 나온 길이에 위로 1.5배에서 2배가 올라가 줘야 돼요. 비율이 꼭 그렇다고 그래서 처마 밑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처마 지붕 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끄름이나 그런 게 벽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워진 연통은 누워있는 연통 길이의 1.5배 이상이 돼야 하고 지붕보다 높게 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난로 주변의 단열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이어진다. 주변 가전기기에 열이 미치지 않도록 벽돌을 쌓아 막아주는 작업이다. 그 열을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고, 이 열을 보편적으로 막아주려면 난로보다 한 10cm 정도 높이 쌓아주시면 됩니다. 벽난로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집안의 인테리어와 구조까지 고려한 과학이 숨어있다. 난로 하나에 숨어있는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 덕분에 우리의 겨울은 전보다 훨씬 따뜻해질 수 있다.